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성립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슬람교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6세기 후반에 이 바로 보이는 서아시아 여기에서는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조는요,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립을 하게 되자 기존의 육로, 교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지도가 다 육로, 교통로였습니다. 이들은 동서 교육을 위해서 이 곳을 사용했는데요. 두 왕조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자 이 육로 교통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아라비아 반도, 바로 이 반도를 지나가는 교역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가 변해가는 과정 중에서 소수의 귀족들은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여러 부족들이 이 교역로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는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요, 유일신인 알라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라를 믿고 따르게 되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상은 누구에게 좋지 않을까요? 더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던 귀족들에게 좋지 않았겠죠. 귀족들은 이러한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무함마드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요, 원래 메카에서 자리 잡은 상인이었지만 메디나라고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이 사건을 622년은 헤지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함마드는요, 이 옮겨간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요.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더욱 영향력을 강력하게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카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후에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한 후의 이야기는 왕조의 역사로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에는요, 쿠란, 그리고 하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쿠란이라고 하는 책은요, 무함마드가 받은 알라 신의 계시를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요,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으려고 하면 모두 다 아랍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널리 쓰이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는요,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쿠란과 하디스는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슬람교에게 널리 퍼지게 되고 생활의 기본 규범이 되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책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정한 시간마다 행사를 하는 예배 의식을 지키게 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 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로 그리고 해로를 이용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돼요. 상업과 교육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이슬람 세계는요, 당나라와의 탈라스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제국은 주요 교역로를 차지하게 되면서 동서무역을 장악하게 되고 상업활동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럽부터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를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동서무역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무역 활동으로 동서의 문화 교류도 촉진시키고요. 이 상업 활동 중에 이슬람 교도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확대되면서요, 이슬람 문화도 당연히 각지에 전파가 되겠죠. 다양한 문화 또한 이슬람 세계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교류를 하고 무역 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화까지 다 같이 전파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학에서는 산문 그리고 설화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을 아라비안 나이트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로는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돔과 아치를 이용하고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 내부에는요,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모양과 그리고 아랍어 글씨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연과학도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숫자 0 기억하시나요? 어떤 왕조에서 만들었었죠? 네,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숫자 0을 가지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때 당시 연금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학, 천문학, 의학과 같은 여러 학문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슬람 사회에서는 많은 학문들이 발전되고 과학 지식 또한 발전되게 되면서 유럽의 근대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슬람교가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